예. 이제부터는 그냥 좀 따분하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제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해볼 참입니다. 대표이사가 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함을 파면 됩니다. 맞습니다. 명함 파시면 되고 공식적으로 되실 거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금방 합니다. 그럼 대표이사요. 대표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럼 대표님 이렇게 되긴 되는데 이제 혼자 있을 때 대표고 직원이나 뽑았다가는 엄청 힘듭니다. 아시죠? 느낌이 오시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월요일 아침에 다른 반에서 수업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열기가 다르다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자랑을 하셨고 와서 보니 지금 눈이 이렇게 막 초롱초롱하고 막 뭔가 베껴 먹으려고 준비하신 것 같네요. 네, 좋아요. 아주 환영하고요. 네, 사장이 되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야 해요. 내 사업이니까. 제가 아는 후배가 서울에 다니다가 홈플러스로 이직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면접 볼 때 물어봤대요. 주 80시간 일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설마 80시간을 시키겠나 생각하고서 취직했는데 진짜 80시간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해서 형 너무 힘들어요. 형은 몇 시간 일해요? 나는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일하지. 그럼 몇 시간일까? 형 주말에도 하는 거 아니지? 주말에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80시간이 아니죠. 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회사니까. 근데 이거는 회사를 해보신 분들은 완전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사업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저녁에 가서 아버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마음의 힘듦이 장난이 아닙니다. 뭘 몰랐죠? 상 받고 막 이러고 있었던 누구예요? 저예요. 죄송해요. 네. 여기 옆에 있는 아이가 3살? 3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저 아이는 지금 현재 23살. 네. 그래서 TV에서 보던 사장님이 아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트러블을 잡아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트러블이 우리가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의 트러블이 아니다. 사람 트러블도 겁내 많고 환경에 대한 트러블도 겁내 많고 이 모든 것들은 오롯이 다 대표이사의 몫입니다. 누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줄까요? 다른 사람 시키려면 돈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말에 나와서 이거 사장님 몫이지. 생각보다 멋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제 언제까지 할 것이냐? 끝이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끝이 없는 게 문제죠. 잘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런 괴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도 지금은 겁나 잘 나가지만 이때는 이랬어요. 누군지 아시죠? 제프 베조스 형. 예, 그 형도 저럴 저랬어요. 아마존.com 화이팅 이러면서 살 거예요 아마. 대학생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이가 23살이에요. 23살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내 교육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내면서 보니까 대입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을 대입의 성공과 인생이 붙어있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 살고 있잖아요. 승리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정도 오신 거면 그죠? 맞아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은 못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큰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길래 중2 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전교생이 150명인데 150명 중에 30명 안에 들면 공부에 소질 있다고 인정. 아니면 다른 길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빠는 35등도 괜찮고 40등도 괜찮아. 하지만 네가 한번 증명해보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서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오케이. 그럼 다른 길을 찾자. 그래서 이제 전 대안학교를 알아봤습니다. 대안학교를 알아보고 대안학교 여러 군데를 갔다 오고 나서 정한 학교가 이제 거꾸로 캠퍼스라는 학교에 가게 됐고, 걔는 이제 거기서 한 2년 정도 고생을 했고, 그리고 나와서 컴퓨터를 다루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개발을. 그래서 설마 아빠가 컴공과여서 네가 컴공을 할 일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얘기하더라고. 얘가 잘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고등학생 수준인 거지. 일을 해봐야죠. 이렇게 해서 진짜 그래도 그 맛을 알게 된다면 오케이 인정. 그래서 이제 제가 18살짜리한테 일단 검정고시 보자. 그리고 수능도 한번 구경 가봐라. 그랬더니 진짜 수능을 구경 보고 왔더라고.
애들이 심각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예, 진짜 이렇게 구경하고 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얘가 이제 일자리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자리 어떻게 찾아요? 찾아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 막 뒤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이트에서. 저희 아이가 18살인데 걔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명함 만들어라. 컨퍼런스를 가라. 개발자 컨퍼런스. 개발자 컨퍼런스에 가면 개발자들이 많아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강단에 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네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한테 명함을 줘라. 전 이렇게 심플하게 말했는데 이제 저희 아이는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해도 될까? 끝내고 나서 안녕하세요. 18살 김찬입니다.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요.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취직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두 군데 합격해서 한 군데 갔어요. 18살짜리 개발자. 3개월 동안 완전 극찬을 받고 다녔어요. 너는 러닝 커브가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열심히 니? 이런 소리 막 듣고 다녔어요. 근데 정규직이 딱 되는 순간 대표님이 바뀌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월급을 받는 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막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규직이 되자마자 며칠 안 돼서 저한테 와서 아빠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아이한테 컴퓨터 공학이 좋으면 해야 될 게 많다. 일단 실리콘밸리를 가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하자. 그리고 해외 대학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대학 안 가봤으니까 너 방통대 가볼래? 그래서 방통대도 입학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방통대도 입학을 했고 맨날 헬스하고 이런 걸 다 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회사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보니까 아빠 저 일만 열심히 하려고. 정신 차려. 네가 그 회사 왜 다니는지 까먹었어? 너가 지금 개발을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잖아. 아 그렇군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죠. 그래서 1개월 더 다니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준비해서 지금은 미국 유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공부하는 친구가 되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그런 거 가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대학생들 당연하죠. 여러분들 삶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나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별로 말 안 하잖아요. 취업은 언제 하니? 이런 거만 물어보지. 네. 결혼 얘기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생 정도 됐으면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다들 한다는데 너도 할 거니?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창업하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창업으로 대박나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힘들어하시는 분들밖에 없고 아무튼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대학 때 많이 훈련 받잖아요. 어느 예능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던데요. 밤샌 애들이 PD하는 이유가 있더만 밤새서 뭔가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밤새서 그런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밤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4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비전 제시, 의사결정, 인재 영입, 자원 조달. 저 4가지 이외에도 더 많겠지만 스타트업 대표로서는 저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첫째, 비전 제시.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식의 단어로 바꾼다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가스라이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이렇게 마음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연애 안 해본 사람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매력이 없잖아요. 여자한테도 매력이 없고 남자한테도 매력이 없어. 매력 있는 사람이 CEO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게 일이에요. 저는 컴공 전공을 왜 했냐면 사람 만나기 싫어서. 컴퓨터만 보고 살려고. 제 꿈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왠지 설득해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하잖아요. 뭘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전공을 하고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회의하고 저녁에 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서울유에서 제가 그만두는데 사실 거꾸로 알았어요. 저도 개발하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애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적성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서울유를 그만두는 날 다른 팀에 있는 분이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다고
김진 씨 그만두면 전산실에 누구가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20명 더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김진 씨만 들어준다고. 아, 그래요? 몰랐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안 돼요. 오래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막 들으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김 과장님, 박 과장님 다 해결해 도와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서 김 과장님과 박 과장님한테 가지고 가면 너 일을 왜 받아오고 욕을 엄청 먹었죠. 제가 이제 그걸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잘했더라. 몰랐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스라이팅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직원들하고 만나다 보면 직원들한테 케이크도 사주고 쿠폰도 보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다 심리학적 일이에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한테 월급 줬는데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바로 나가요. 월급도 주고 케이크 쿠폰도 보내주고 시간 되면 맥주도 사주고 화이팅! 난 너의 인생에 응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나갈까 말까. 예, 심지어 스타트업이라며요. 이 답이 없어. 스타트업은 막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주가 되어야 한다. 스타트업 대표 무조건.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잘 엮어서 그 풀고자 하는 문제와 엮여 있는 것들을 회사에 엮어야 이게 돈이 될 수 있겠죠.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서비스에 미국에서 영어 장문 센터가 있어서 왜 온라인으로 안 되지? 온라인으로 돼지꼬리 그리고 여기에 코멘트 쓰고 이렇게 해서 통계 보이면 야 너는 첨삭을 장문을 20번 했는데 거기서 전치사가 8번 틀리더라? 이 얘기를 제가 뽑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상을 받긴 했는데 사업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라이팅에 관심이 없어요. 이 당시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선의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리고 나왔던 게 이제 아이폰 터지면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엄청 어설프죠. 이 당시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자마자 약간 프로토타입처럼 개발했던 거예요. 아는 분한테 이야기해서 백엔드 한 달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개발했던 거거든요. 개발하고 나서 서버가 터졌어요. 그래 어머나 깜짝이야. 이거 어떡하지? 계속 이 서비스를 해야 되나? 너무 신나는데 돈이 없어요. 제가 이때 처음으로 이런 거 보고 우리 회사 인수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 회사를 접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39.8%짜리 저축은행 빚을 쓰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 그런 나락은 처음 봤습니다. 지하 밑에 뭐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만들어서 전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오지랖 하는 거에서 연장선상이 있기도 했고 이때만 해도 아이폰 앱들이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인데 정답이 없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직원들이 다 사장님만 봐요. 사장님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 안 와? 모르지. 근데 최선의 답을 사장님만 내려주고 책임져야 하니까 이 불확실성이 대단히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들을 셋이나 키우지만 제가 답을 안 벌어야죠. 그거 아니면 정부과제 받거나 아니면 뭐 창업지원금 이런 거 받거나 그렇게 방법이기는 하죠. 다만 그런 지원금을 받았을 땐 내 방향과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 회사 이거 하는 회사인데 정부 지원금 받기 위해서 아이템을 약간 틀었어요. 가능은 한데 대단히 피곤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어려워요. 사장님이 출신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이력서를 왔다 갔다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느낌 아십니까? 우리 직원이 오픈을 한 거예요. 이력서를 사람이 내서.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찾고 있고 우리 직원이 나왔네. 어이씨.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네.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기는 해요. 링크드인은 다 오픈이잖아요. 얘가 설마 취직을 하려고 내놓은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링크드인은 대놓고 이력서 쓰는 데니까. 네. 그래서 창업을 하시면
우리가 몇 년 동안 할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 멘토링을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처음엔 화이팅! 대표님 화이팅!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최근 한 5년 정도는 사장님들이 오시면 물어봐요. 일단 서베이 결혼하셨어요? 결혼했대요. 혹시 아이도 있어요? 있대요. 매출이 나요? 안 나요. 접으세요. 아니 사장님이 지금 창업 막 해서 매출을 막 올리고 싶은데 자기의 환경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못 봐요.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요. 집에서 아기가 울고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부모님이 아파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내 창업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더 넓게 열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이렇게 넓게도 봐야 되는데 회사가 잘 안 되면 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좌충수로 요 우리 이번에 정부 과제를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 하게 되고 개발자가 많으니까 외주 개발해볼까? 그런지 개발자들이 우리 제품 개발하러 왔는데 남의 거 개발해주자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대표가 가스라이팅을 다시 해야 돼요. 한 번만 할 거야,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두 번 하면 너무 힘들어지고 한 번 할 때도 가스라이팅이 제대로 안 되면 직원들이 사장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만.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잘 짜놔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 런웨이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투자를 가지시면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쓸 수 있는 돈을 줘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돈을 빌려 당겨야 돼요. 투자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는 얼마나 똥줄을 타겠냐고. 그 직원들은 진짜로 대표님 이번 달 급여 다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급여가 밀리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근데 대표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집에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거나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출하거나 이제 그런 악수를 두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투자를 받는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그 전에 아주 극한 상황까지 대부분 갑니다. 이번 달 급여를 줄 돈이 없었는데 투자 받았어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 받았다는 얘기인데 VC들이 장난꾸러기도 아니고 그걸 보고 있다가 줬다고?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회사가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 회사만 투자 받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대부분 회사들은 망해야 돼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니까 매출을 못 내잖아요. 이건 선하고 악하고의 뜻이 아니라 그냥 회사가 매출을 못 내잖아요. 그럼 망해야 돼요. 정상적인 생태계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저임금을 낮춰달라. 지금 최저임금이 만 얼마인가? 만 얼마가 줬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최저임금 받고 다니는데 저희 둘째가 그러는데 최저임금도 깎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업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그분들한테 미안하고가 아니라 그분들이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없어져야 더 다른 분들이 10,000원, 11,000원 더 주시고 일을 시키거든. 그래야 더 생산적이죠. 런웨이를 진짜 잘 관리해야 되고 너무 어려워요. 정부 지원 사업 너무 좋지만 그런 악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래서 내 아이템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틀지 말고. 안 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 안 됐다고 해서 회사 아이템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돈 벌면 돼요. 돈을 못 버는 게 문제지. 정부 지원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 해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 해치를 안 받고 계속 버틴 회사들이 잘 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이 밸류가 완전 다른 얘기이긴 하죠. 그래서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이사는. 그런 역량은 어디서 키울까요? 어려서부터 책임지는 걸 해봐야 돼요. 친구들이 어디 동아리 우리 이번 주에 산에 가려고 내가 확인해 볼게. 어떻게 가는지, 언제 모이는지, 돈은 얼마가 필요한지 내가 계산해 볼게. 세상 귀찮은 일이죠. 네가 해 이렇게 하지. 근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집에서도 저 이제 제가 애들을 세 키우면서
여러 번 해먹었잖아요. 밥 먹다가도 이야기해요. 아빠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 그럼 이제 와이프가 저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제가 또 저 딴에는 저희 아이들 앞에서 IR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번에 채용 사이트를 개발했어.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도와주고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구조지. 이걸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 아빠가 이 스스로 이렇게 버릴 거거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듣고 있다가 아빠가 화이팅. 이런 식으로 가기는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족이 사실 제일 중요한 IR 대상자예요. 와이프께서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와이프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데 사업을 해버리면 많이 틀어져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창업을 원하지 않으시는데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모님을 설득해야지. 우기지 말고 사업 계획서 잘 써서. 부모님은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야, 그건 네가 못 알아듣게 만든 거야. 중학생한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지. 막 어려운 막 테크 막 아버지 백엔드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사업은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고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된다고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20분 동안은 말 잘하는데 2분 동안 하나만 말 못해요. 반대로 엘리베이터 피칭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30초 안에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요. 그러니까 금방 돈을 벌게 될 것 같은데요. 고객이 전 세계로 아니 뭔 소리야. 30초 동안 얘기하려면 스크립트를 쓰셔야죠. 100번 읽으면 돼요. 저희 사업은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아픔을 알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시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벌게 될 거라고요. 일목요연하게 한두 문장의 정리가 30초 안으로 되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가 투센텐스 스피치를 확정하는 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교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네,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발표를 잘 못하시면 사업하면 안 돼요. 발표를 못하는 건 핑계고 100번 읽으면 된다니까요. PPT 만들어놓고 100번 읽어서 스크립트 써놓고 계속 말하면 입에 붙어요. 툭 치면 저 아이템 막 나와요. 연습했으니까. 돌아오면 대표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가스라이팅 잘하고 계속 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단어를 해서 되게 미안합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거든요. 와이프한테 이렇게 막 잘해주고 커피 사주고 케이크 사주고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와이프한테 비전을 보여주고 전 그랬어요. 비전을 보여주고 나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오케이? 오빠 멋지다. 이렇게 얘기 듣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남편이든 와이프든 그런 비전에 대한 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사소한 일로 싸우게 돼요. 애들을 키울 때 대치동 가야지.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래도 옆집 아줌마도 보낸단 말이야.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로 싸우게 되어 있는데 삶에 이제 뭐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 예로 들었지만 회사를 차릴 때도 우리 직원을 뽑으면서 내가 회사를 이렇게 끌고 갈 건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당신에게 이만큼의 일을 보상을 줄 거야. 이런 권한을 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여기서 일하면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능력 있는 친구들은 다 대기업 가고 싶어요. 더 좋은 회사 가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데리고 올 거잖아요. 그냥 할 일 없는 애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준비를 해야죠. 어떻게 꼬실 준비를. 그 친구한테 말할 것들을 스크립트로 써서 외우고 IR 해야지. IR. 요새 면접 보면 그래요. 원래는 면접 오면 안녕하십니까. 저 이 회사에 꼭 취직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뽑는 거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제법 괜찮은 친구들은 와서 대표님한테 물어봐요. 면접 볼 때. 대표님, 회사의 비전은 어떻게 되십니까? 5년 후에 회사는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대표가 약간 당황하죠. 얘 뭐야? 왜 이래? 출근하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더 이야기를 해줘서 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 3년 전에는 네임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면접을 보면 우리가 거의 제발 좀 와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면접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법 네임드 있는 학교가 왔어요. 최근에 서울대학교 학생이 와갖고 저희가 지 나간다는 거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좋은 학교 학생들이 올 수 있을 정도의 논리가 생긴 거예요. 대표도 이렇게 해서 제가 증명했거든요. 5년 후, 10년 후도 이렇게 갈 거거든요. 말 되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회사 하고 싶으시면 이건 이제 예, 3분밖에 안 나오네요. 제가 빨리 할게요. 두 가지 학습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하든지 하면서 공부하든지. 창업은 어느 쪽일까요? 이쪽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게 다가 아니라 이걸 많이 하셔야 합니다. 창업하기 전에 최대한 공부하세요. 시간을 쪼개서. 그리고 하면서 또 공부하시고. 불가피하게 공부는 평생 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너무 중요하지만 마케팅, 세무, 법률 무시하지 마시고 저런 것 아주 귀찮고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책을 만들어야지. 같이 할 사람은 꼬시세요.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과 유명해요. 밖에 나가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부터 꼬셔야 돼. 그럼 넌 나랑 함께하자. 이렇게 이게 필요합니다. 창업은 그래서 실전의 학습이다. 이런 얘기했고 열심히 배워야죠. 지금 AI 시대에 5년 난리 났어요. 방금 오전에 이제 저희 수업에서 특강하고 가신 분은 금융 쪽의 차세대 프로젝트들을 여러 번 하셨던 분이세요. 200억이 넘는 프로젝트들을 여러 번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AI 때문에 3년 내에 완전 다 바뀔 것 같은데 사람들도 완전 바뀔 거고 방법론이 완전 바뀔 거여서 자기는 일이 나왔다고. 그 사람 50살 넘었어요. 50살 넘어도 그런 고민하는데 젊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고민하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하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창업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창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지금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때가 될 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도 되지만 준비하시고 그리고 창업이 아니면 취직해야죠. 돈 벌고 대신 취직을 하실 때 가서 씹어먹을 생각으로 취직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가서 막 씹어 드시면 옆에 있는 회사들에서 쟤 뭐야 왜 그래? 얘는 왜 그래? 지일이야? 왜 그래? 그러고서 연락을 할 거예요. 이직할래? 다 그렇게 이직해요. 전 다 그렇게 이직했어요.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소문나요. 열심히 하면. 지가 대표인 줄 알아? 이런 말이 붙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창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크도 쌓고 돈도 생기고 그러면 창업하는 게 제일 베스트. 근데 진짜 똑똑한 애들이 있지. 마크 저커버그처럼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특이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도 있어. 그게 나일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꿈은 꾸고 해보고 아니면 깨갱 그럼 연마해서 더 할게 이렇게 하면 되지. 당장 아니라도. 투자 받을 때 항상 물어봅니다. 왜 당신이어야죠? 왜 지금이어야 되죠? 이거 답을 못하면 투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된다.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기업가 정신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거 20년 전, 20년? 한 18년 정도 전 제가 아들 셋 있다는 걸 증명하는 얘기고요. 얘는 게임 공부하러 유타가 있고 얘는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얘는 롯데리아 6개월, 버거킹 5개월, 잭잭버거 1개월 하다가 그만뒀어요. 군대 가면 안 될까? 근데 20살에 낭만이 있다고 안 간대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내는 축구합니다. 축구를 겁내 잘하진 않아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만둘 때가 됐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러면 계속 네가 정말 버텨서 할 수 있으면 일본 아마추어 리그를 갈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저 혼자 하죠. 근데 그러려면 제가 이제 탄알이 좀 필요해요. 회사 주식을 좀 팔아야 될 때가 됐다.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씹어먹을 정도로 열심히 하면 창업 안 해도 되고 학교 안 가도 괜찮아. 무얼 해도 괜찮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일을 좀 찾고 거기에 몰입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죄송한데요. 1분 지나서 혹시 질문